이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은 누굴까? 누가 뭐래도 한동훈 대표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마당에 대통령 부인의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면 이익이죠. 네.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소문은 총선 당시부터 있었어요. 네. 네.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다들 알 것이고, 왜냐면 저도 그 즈음에 들었으니까. 뭐 그런 카톡이 있다더라, 그런 녹취가 있다더라.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할 수 있을 만큼 확인 취재를 하고 첫 보도를 냈는데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듣던 이야기거든요. 뉴스토마토가 보니까 취재를 꼼꼼하게 했어요. 그 해당 카톡을 받다는 복수 의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그중 A 의원이라고 네. 예, 거론된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A 의원은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그 이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되니까 분개했고, 그래서 이걸 보여줬다, 메시지를 보여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김영선 의원이 누구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물이야 저야 이 인물은 굉장히 정수됐습니다. 아니 2011년에 바다 아주 정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되는 이 자체는 진짜 마신단 말이죠. 이렇게 꿀꺽 하잖아요. 정수된 거를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예, 짭짤한데 이게. 계속 정수된 거기 때문에. 아휴. 저 지난해 6월 30일이고요. 그 당시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되니까 저기 어디야 지금? 노량진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기억들 나실 텐데. 네.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창원 지역구였는데 그 김해 갑으로 옮겼습니다. 네, 실제로 네. 옮겼죠. 옮겼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결심해서 옮긴 건지 그렇게 옮기라고 대통령 부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옮긴 건지 당사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당사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간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 밝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곤란하다고 보통 하거나 할 텐데 이 반응은 때가 되면 내가 주인공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이런 자세거든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나? 탈당해서 나간 분 아닌가? 이 보도에는 뭐 정당은 말을 안 했잖아요. 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반응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당적을 두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A 의원뿐만 아니라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도 인터뷰를 했어요. 보니까 참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터질 게 터졌다면서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다 잊고 살고 싶다. 심경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라고 표현된 분도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당시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갖고 있다. 궁금한데. 그러니까 주변 취재를 꽤 꼼꼼하게 했고 의원이 한 분 더 등장해요. B 의원이라는 인물도 이제 텔레그램 봤다고. 네, 이거 봤다고 했는데 이 B 의원 같은 경우에 A 의원과 증언이 일치하는데 이분은 지방 어디에서 MC 그러니까 다 네. 이니셜로 일단 등장을 했는데 네, MC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MC에 대해서는 당시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이 보도가 나오자 장성철 소장이 그 스픽스에 네, 나와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명태균 씨라고 있어요. 명태균. 창원에서 활동하는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사주와 역학을 공부한 학자. 전통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돌을 깨우쳤다고. 자, 역술인의 범죄에 들어가는데 뉴스토마토가 거론한 M이 지금 장성철 수장이 거론한 그분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 여하간 이렇게 뉴스토마토가 광범위하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도 말을 좀 못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네. 정치권에서 일부 인사들에게 아름아름 꽤 많이 알려져 있던 얘기죠. 텔레그램 메시지뿐만 아니라 녹취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파일도 있는 것을 알려줬다. 저분들 뭘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문은 저도 들었는데 저분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아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에 대한 반응이 대통령실에서 공천 안 됐는데 네, 컷오프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 이거는 의혹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해야 네. 제대로 된 그 부인이 되는 건데, 지금 한 말만 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공천이 안 됐지 않냐, 그러면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했지 공천 의혹이라고 했습니까? 공천을 대통령 부인이 했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최종적으로 공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천이 왜 안 됐는지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 현역 국회의원한테 지역구를 옮겨라, 총선 즈음해서, 공천 개입이지 뭡니까 그게? 그 뭐예요 그럼 그게? 더군다나 실제 문자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정말로 텔레그램에 했다면 네. 이 대통령도 연루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이고 당적도 없고 당직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예. 근데 만약 저런 텔레그램을 보냈다면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만약 이게 그런 텔레그램이 녹취가 다 존재한다면 만약에 자연스럽게 그런 연락을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김영선 의원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옮겼는지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네. 본인의 입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하는 사안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했죠. 네, 어제 이 보도가 나온 뒤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에 이 의혹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뒤에 바로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A 의원과 B 의원이 과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런 확인을 해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취재 상황과 기사가 나와서 여기저기서 리액션이 오고 어딘가에서 전화도 갈 거 아닙니까?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직접 등장하느냐, 그리고 녹취가 직접 등장하느냐, 만약 존재한다면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과연 관전 포인트는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를 못 막으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온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이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은 누굴까? 누가 뭐래도 한동훈 대표죠. 왜냐하면 당시 최종적으로 공천이 안 됐다면 그 책임자는 당시 한동훈 대표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마당에 대통령 부인의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면 이익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